주식시장의 맥을 짚는다. 주맥입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2025년 상분기 누적 기준 매출 9조 4,600억 원, 전년 대비 26% 증가, 영업이익 9,201억 원, 10배 이상 증가, 영업이익률 9.7%. 조선업은 후반 공정에서 비중이 커지는 시점에 매출과 이익이 집중됩니다. 지금 한화오션이 그 후반 공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은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LNG선 수주 확대, 이익 구간 진입, 미중 조선업 갈등 속 공급망 불확실성,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폴란드 잠수함 탈락까지 여러 뉴스가 순차적으로 반영된 흐름입니다. 이제 사업 구조입니다. 한화오션은 조선업 회사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 매출 중심은 LNG 운반선을 포함한 상선입니다. 해공함정 잠수함, 해양 플랜트도 있지만 실적의 핵심 축은 조선 본업이며 그 중에서도 LNG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정도면 LNG선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진 수준입니다. LNG선은 단순 화물선이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유지, 거대한 저장 탱크 구조, 높은 기술 장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한화오션은 멤브레인 화물창, 극저온 단열, 장거리 항해 안전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략적으로 주목받는 북극 항내에서는 내빙 구조, 극한 기후 대응, 악천후 내양성 같은 고난도 기술을 요구합니다. 한화오션은 쇠빙 LNG선과 극내항 LNG선 경험을 통해 이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LNG선 시장은 신규 수요만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현재 운행 중인 많은 LNG선이 설령 2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노후 선박의 해체가 늘면서 교체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서는 2030년까지 150에서 250척의 LNG선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수요는 신규와 교체 발주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적 흐름에 가깝습니다. 한화오션처럼 고부가 LNG선 기술력을 가진 조선사는 이 두 영역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즉, 한화오션의 본질은 LNG선이며 이 분야의 기술력과 점유율이 실적의 근간을 만듭니다. 이제 잠수함 이슈입니다. 캐나다는 최대 12척, 약 6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 규모의 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8월 이 사업의 적격 공급자로 독일 TKMS와 한화오션이 선정되며 2파전이 형성됐습니다. 이 두 회사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독일 TKMS는 오랜 기간 잠수함을 제작한 전통 강자지만 이번 제안 모델은 설계 단계입니다. 운영 중인 실체가 없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한국 해군이 실제 운영 중인 장보고 3를 기반으로 제안합니다. 실전 배치된 플랫폼입니다. 설계가 아니라 실체를 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이력은 2011년 대우조선 해양 시절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3척이 전부입니다. 캐나다가 이를 직접 확인한 장면도 있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전후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한국 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잠수함과 조선 기술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설계 단계 제안과 실물 제안을 직접 비교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합니다. 잠수함은 한화오션의 본업이 아닙니다. 확장 가능성은 있지만 실적의 중심축은 아닙니다. 이 회사를 움직이는 힘은 지금이도 앞으로도 LNG선과 조선 본업입니다. 이제 방향성입니다. 2024년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지분 40%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 조선 시장입니다. 해군 함정과 상선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건조됩니다. 이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미국 생산 기반 확보입니다. LNG 중심 구조에 미국 상선과 특수선이 추가되면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그림입니다. 정리합니다. 한화오션은 조선업 회사입니다. 실적의 중심축은 LNG선입니다. 2025년 후반 공정 진입으로 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LNG 시장은 신규와 교체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흐름 안에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이슈는 설계와 실체의 차이가 드러나는 의미 있는 도전이지만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보여줍니다. 본질을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맥을 알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주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식시장의 맥을 짚는다. 주맥입니다. 2025년 12월 1일 한국 조선업 역사에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1위 HD현대중공업이 그룹 내 알짜 회사인 HD현대미포를 공식적으로 흡수 합병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두 회사를 도대체 왜 합쳤을까요? 단순히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합병 이면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친환경 에너지 패권을 향한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보고서에 행간만 따라오십시오. 오늘 영상은 다음 4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이 회사는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조선소가 아닌 종합중공업기업으로서의 본질을 뜯어봅니다. 둘째,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 숫자로 증명된 이 실적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셋째,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의 경쟁,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냉정하게 비교해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오늘 단행된 합병과 마스가 프로젝트, 이것이 가리키는 주가의 방향성은 어디인지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오늘 분석을 끝까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사업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챕터,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그저 배 만드는 조선소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십시오. 조선이 70%지만 나머지 24%는 엔진 기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4%의 엔진 산업,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숨겨진 심장이자 현금 인출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대형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입니다. 단순히 엔진만 파는 게 아닙니다. 엔진은 한번 팔면 20년, 30년 동안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배 수주가 끊겨도 이 회사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선박들에게 부품을 팔고 수리비를 받으며 꼬박꼬박 돈을 법니다. 게다가 최근 친환경 트렌드로 엔진 가격 자체가 뛰고 있습니다. 즉, HD 현대중공업은 사이클을 타는 단순한 조선소가 아닙니다. 선박 제조라는 거대한 몸집에 세계 1위 엔진 기술이 결합된 종합중공업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정의를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챕터, 실적입니다. 말로만 듣던 슈퍼사이클, 진짜 왔을까요? 숫자로 확인시켜드립니다. 작년인 2024년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무려 1조 4,624억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조 4,600억 원이 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익이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제조업에서 보기 힘든 이익률 11.8%를 찍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싼 값에 수주했던 배들은 다 내보냈고 이제는 비싸게 받은 LNG선, 친환경 선박이 돈이 되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일감인 수주잔고만 45조 원입니다. 향후 3년 동안은 주문을 하나도 안 받아도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경쟁 구도. 우리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정부의 지원과 싼 인건비를 등에 업고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0%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D 현대중공업은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양으로 승부하고 현대는 질로 승부합니다. 중국이 싼 값에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찍어낼 때 현대중공업은 선별 수주 전략을 씁니다. 돈이 안 되는 배는 과감히 버리고 LNG선,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만 골라서 받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11.8%입니다. 중국이 매출을 늘릴 때 현대는 이익을 챙깁니다. 이것이 기술 격차가 만든 초격차 마진입니다. 네 번째, 빅 이벤트, 바로 합병입니다. 12월부터 HD 현대미포가 HD 현대중공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합쳤을까요? 중국에 대항하는 HD 현대중공업의 승부수입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입니다. 중국 조선그룹들이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현대중공업도 미 보조선을 합병해 자재 구매력을 높이고 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친환경 기술의 표준화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수소, 암모니아 엔진을 미 보조선의 중소형 선박까지 일괄 적용합니다. 기술 개발비는 줄이고 시장 장악 속도는 높이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미래 방향성입니다. 이 주식을 들고 가실 분들은 딱 3단어만 기억하십시오. 마스가, 북극, 그리고 육상 발전입니다. 먼저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중국 해군력 팽창을 막아야 하는데 자국 조선업이 붕괴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절실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국내 최초로 미국 함정 MRO 자격을 따냈습니다. 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직은 가장 강력한 파트너 후보입니다. 다음은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유럽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다니려면 얼음을 깨부수며 나가는 쇄빙선이 필수입니다. 이 고난도 기술, 전 세계에서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순간 이 고부가 가치 쇄빙선 발주는 기술력을 가진 한국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 엔진 발전입니다. 이 회사의 엔진, 바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송전탑을 세우기 힘든 곳에 이 선박용 엔진을 설치해 독립형 발전소로 쓰는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수소, 암모니아 엔진 기술을 앞세워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으로 실적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오늘 합병으로 중국에 맞설 체급과 효율성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방산 시장과 육상 발전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판까지 열려 있습니다. 단순한 조선업 호황 사이클을 넘어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변화의 중심에 선 이 거대한 공룡을 주목하십시오. 지금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할 때입니다.
맥을 알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식시장의 맥을 짚는다 주맥입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게 뉴스 헤드라인은 덜 화려합니다. 실적 규모로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3사 중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실속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색깔이 확실한 회사, 군더더기 없는 알짜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이것저것 사업을 확장할 때 이 회사는 오직 본질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정확히 무엇으로 돈을 벌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조선업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2025년 3분기 보고서와 최근 산업뉴스에 나온 팩트를 기반으로 이 회사의 본질, 실적, 강점, 수주잔고와 전략, 그리고 리스크까지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엔 대한민국 조선 3사의 특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투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집중된 사업 구조, FLNG, 그리고 실리 전략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회사의 본질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경쟁사들과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엔진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합니다. 배를 안 만들어도 엔진을 팔아 돈을 법니다. 하나오션은 방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안보 이슈를 타겠다는 거죠. 반면 삼성중공업은 사업 구조가 단순합니다.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전체 매출의 96.1%가 조선 해양 부문에서 나오고 나머지 3.9%는 토건 사업입니다. 파생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와서 배값이 오르고 주주가 늘어나면 다른 적자 사업부가 이익을 갉아먹을 걱정 없이 그 수혜를 가장 정직하고 순도 높게 가져가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실적입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660억 원, 영업이익률은 7.2%입니다.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5,027억 원이었으니 아직 1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작년 전체 이익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구조적 개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매출 단가 상승입니다. 다른 조선사와 마찬가지로 저가 수주는 대부분 빠져나갔고 현재 도크는 고가 선박 위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가 하락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판 가격은 2023년 톤당 108만 원에서 2025년 91만 원대로 약 15% 하락했습니다. 후판은 상천뿐 아니라 FLNG 같은 해양 플랜트에도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의 96%가 배와 해양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 원가 하락을 전사적으로 누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비싸게 팔고 재료비는 낮아진 황금 마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성중공업의 가장 큰 강점은 FLNG입니다. 부유식 LNG 생산과 액화 설비입니다. 쉽게 말해 바다 위에 띄워놓은 거대한 LNG 공장이죠.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깔기 힘든 심해가스전 개발에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최근 산업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FLNG는 총 10기입니다. 이 중 5개를 삼성중공업이 수주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국내 조선 3사 중 대형 FLNG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기업은 사실상 삼성중공업 한 곳입니다. FLNG는 1기당 수조 원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며 일반 성박보다 수익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상천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를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주 현황과 전략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공시기준 수주 잔고는 26조 원이지만 전체 프로젝트 금액을 반영한 시장 추정치는 더 큰 수준입니다. 미국 시장 접근 방식도 경쟁사와 다릅니다. 하나오션처럼 조선소를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부담을 줄인 협력 기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수리조선소인 비거마린과 협력해 미 해군 MRO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고 설계 전문자 회사 디색을 통해 미국 조선소에 기술과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장을 짓는 리스크를 피하면서 기술과 설계를 중심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실리적인 압근입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력난입니다. 이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3사의 공통적인 숙제입니다. 삼성중공업에는 정규직과 협력사를 포함해 거제 조선소 기준 약 2만 8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024년부터 연평균 12,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고 2027년에는 누적 13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다른 조선사 모두 자동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용접 로봇, 전선 포설 자동화 등 사람 없는 조선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인력난을 넘어서는 조선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해양 의존도입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은 국제유가뿐 아니라
에너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릴지 줄일지 그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프로젝트 단위가 큰 만큼 변동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조선 3사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조선, 해양, 엔진기계 사업을 모두 갖춘 가장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입니다. 수익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하나오션은 상천 외에 잠수함과 구축함 같은 특수선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미국 방산시장 진출에도 가장 적극적입니다. 변동성이 있지만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상천과 해양 플랜트, 특히 FLNG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집중도가 가장 높고 시황이 좋을 때 이익이 가장 순도 높게 반영되는 기업입니다. 즉, 안정성을 원하면 현대, 방산 성장성을 본다면 하나오션, 시황 레버리지 효과를 원하면 삼성중공업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합니다. 삼성중공업,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 집중된 사업 구조, 선가 성승과 후판 가격 하락이 만든 견주한 실적, 전 세계 FLNG 시장 점유율 50%, 그리고 약 26조 원 수준의 수주 잔고. 이 모든 팩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맥을 알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주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